300.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숫자는 일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실수령 300을 찍는다? 아, 이제 나도 1인분은 하는구나. 적어도 남들만큼은 살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줬죠. 하지만 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숫자의 정의를 다시 내리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꿈 깨세요. 지금 통장에 찍히는 300만 원, 그건 더 이상 중산층의 입장권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 유지 장치일 뿐입니다. 아마 지금 당장 영상 끄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굶는 것도 아닌데 무슨 빈곤이야? 열심히 일한 사람 무시하냐?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굶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쓰고 가끔 커피도 마십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유가 있습니까? 월급날 스쳐 지나가는 카드값 문자 말고 통장에 온전히 남아있는 내 돈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함.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라는 그 의문. 그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과소비를 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실수령에게 배신이라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적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다 빼고 그냥 우리 피부에 닿는 현실 얘기만 해봅시다. 지금 서울에서 혼자 살려면 숨만 쉬어도 얼마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통계청 데이터나 뉴스에서 떠드는 숫자 말고 진짜 여러분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요. 지금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72만 원입니다. 조금 깨끗한 오피스텔이나 강남 쪽으로 가면 90만 원, 100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여기에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숨만 쉬어도 100만 원이 증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 300만 원, 들어오자마자 3분의 1은 집주인과 관리실로 직행한다는 뜻입니다. 네, 밥은 먹어야죠. 국민 음식 김밥 한 줄, 이제 평균 3,100원입니다. 라면 하나 곁들이면 한 끼에 5,000원이 넘습니다. 친구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인당 3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이제 10,000원 한 장 들고는 점심 메뉴 고르기도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현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바로 꺼낼 수 있는 분, 솔직히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다. 월급은 덧셈으로 오르는데 물가는 곱셈으로 오릅니다. 애초에 300만 원으로는 저축이 불가능하게 세팅된 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노력이 부족하다. 눈을 낮춰라. 요즘 젊은 것들은 씀씀이가 해프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중산층이라는 낡은 환상 속에 갇혀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멍하니 있으면 2026년 여러분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추락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솔직히 좀 불편할 겁니다. 아픈 구석을 계속 찌를 거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독한 가난의 중력을 뿌리치고 탈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상구를 제가 오늘 확실한 데이터와 함께 증명해 드릴 거니까요. 자, 이제 내 통장을 갉아먹는 진짜 범인을 잡으러 가봅시다. 자,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 그리고 영수증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만 원이 어떻게 공중분해되는지 그 증발의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바로 실수령에게 착시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상사 눈치 보고 야근하고 영혼까지 갈아 넣어 만든 300만 원, 이 돈이 여러분 통장에 꽂히기 전에 먼저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바로 원천징수라는 이름의 검문소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름도 화려한 이 명목들로 떼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대략 11%에서 12%가 그냥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돈, 실수령액은 260만 원대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40만 원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최신형 스마트워치 하나가 매달 세금으로 증발하는 셈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개혁을 외치며 이 공제율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월급 통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 크기를 정부가 매년 조금씩 키우고 있는 꼴입니다. 자, 260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함정, 인플레이션이라는 투명한 도둑이 등장합니다. 아마 연초에 연봉 협상하면서 올해 3% 올랐다
하고 좋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정확히 마이너스 2% 가난해지셨습니다. 물가가 5% 올랐는데 월급이 3% 올랐다면 그건 연봉 인상이 아니라 실질 임금 삭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작년에 10만 원 들고 마트에 가면은 카트를 제법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만 원? 고기 좀 담고 과일 하나 집으면 끝입니다. 돈의 액수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돈이 가진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구매력 하락이라고 하지만 우리끼리는 그냥 이렇게 부릅시다. 내 돈이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 자, 이제 진짜 보스가 나옵니다. 세 번째 함정, 가장 거대한 블랙홀, 바로 주거비입니다. 실수령 260만 원에서 시작해볼까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려면 몸 누일방 한 칸은 있어야겠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 원룸 월세, 이 관리비까지 합치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우습게 나갑니다. 자, 나는 전세 사니까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전세 자금 대출 이자는 공짜입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나 집주인한테 주는 월세나 결국 내 수중에 남지 않고 사라지는 제 소멸성 비용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이건 그냥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기 위해 내야 하는 숨쉬기 구독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산기 두드려 봅시다. 실수령 260만 원에서 주거비 90만 원 뺍니다. 예, 170만 원 남았습니다. 출퇴근, 교통비, 통신비 합쳐서 20만 원 뺍니다. 150만 원. 하루 세끼 밥값, 커피 한 잔, 생존을 위한 식비. 하루 2만 원씩만 잡아도 한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90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친구 경조사비, 부모님 생신용돈, 넷플릭스 구독료, 네, 가끔 병원비, 치약, 샴푸 같은 생필품비, 이 자잘한 돈들이 모이면 순식간에 3, 40만 원 훅 나갑니다. 자, 그럼 손에 남는 돈, 자, 기껏해야 40만 원, 50만 원입니다. 이걸로 저축을 한다고요? 미래를 대비한다고요? 갑자기 이가 아파서 치과라도 한번 가면 그달은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사치를 부려서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명품백을 사서 오마카세를 먹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숨 쉬고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출근해서 일하고 돌아왔을 뿐인데 300만 원이라는 돈은 연기처럼 사라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구조적 빈곤입니다. 여러분의 가계부가 빵꾸 나는 건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이 잔인한 숫자들의 시스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도 마이너스인데 SNS를 켜면 세상은 온통 파티 중입니다. 이 지독한 상대적 박탈감, 어쩌면 통장 잔고가 비는 것보다 마음이 비어버리는 게 더 무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는 건 불편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공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마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실 겁니다. 아침에 깔끔하게 옷 차려입고 출근하고 손에는 최신형 아이폰을 들고 있고 점심 먹고 나면 습관처럼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남들 보기엔 영락없는 평범한 직장인 혹은 중산층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조용한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이라는 쇼윈도는 화려하게 꾸며놨지만 그 뒤편의 창고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 남들에게 나 힘들다, 돈 없다 라고 말하기도 자존심 상해서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썩어가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2030 세대의 진짜 자화상 아닙니까? 퇴근길 지하철 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친 몸을 이끌고 인스타그램을 켭니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친구 A는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갔고 동기 B는 오마카세를 먹고 건너 누구는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샀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고 다들 부자처럼 보입니다. 그 화면을 보다가 꺼진 액정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나는 도대체 여태까지 뭐 했지? 왜 나만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지?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는 그 기분, 우리말로는 현타라고 하죠. 이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진짜 주범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커피 마시고 오마카세 먹느라 돈을 못 모은다. 라떼는 말이야, 안 쓰고 안 입고 모아서 집 샀다. 죄송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우리가 스타벅스를 가고 가끔 비싼 밥을 먹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진통제입니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집값, 보이지 않는 미래,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제정신으로 버티기 위해 스스로에게 투여하는 아주 작은 위로이자 마취제라는 겁니다. 네, 4,500원짜리 커피 한 잔 안 마신다고 1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걸 우리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의 확실한 행복이라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걸 두고 기성세대는 욜로니 탕진재미니 하면서 혀를 차지만 사실 이건 포기 선언에 가깝습니다. 내 힘으로는 저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 인식이 우리의 소비 패턴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결국 지금 2030에게 월급 300만 원은 희망의 씨앗이 아니라 그저 이번 달을 버티게 해주는 연료에 불과해졌습니다. 월급이 스쳐 지나간 텅 빈 통장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나중에 나이 들면 폐지 줍는 노인이 되는 건 아닐까? 이 막막한 두려움.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심리적 빈곤의 실체입니다. 숫자보다 더 무섭고 더 잔인하게 우리를 갉아먹는 마음의 가난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아서 자책만 하고 있다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판이 그렇게 짜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동의 가치를 똥값으로 만들고 자산의 가치만 미친 듯이 띄워 올린 이 시스템의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 비틀어진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드십시오. 언제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면 우리는 그 시스템의 허점을 찔러서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옥 같은 트랙에서 뛰어내려 나만의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는 방법.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탈출구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성실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이 말이 진실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고성장 시대. 자, 금리 20% 시대에는 저축만 해도 자산이 불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입니다. 왜냐고요? 이 시스템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노동을 천대하고 자산을 숭배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이 야근 수당 5만 원 더 받으려고 밤을 새울 때 누군가의 아파트는 하룻밤 사이에 5천만 원이 오릅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1년 연봉 4천만 원을 받을 때 누군가는 주식 배당금으로만 앉아서 4억을 받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노동 가치가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정규직을 줄이고 AI와 키오스크로 사람을 대체합니다. 정부는 청년 지원을 외치지만 정작 집값 잡는 신용만 하다가 결국엔 빚내서 집 사라며 대출 규제를 풀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기득권층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회는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성벽을 더 높게 쌓아주고 성벽 밖에 여러분에게는 노력하면 들어올 수 있다고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했죠? 이미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여러분이 올라올 사다리를 치워버렸습니다. 월급만 모아서는 절대로 그 성벽을 넘을 수 없게 부동산 가격을, 물가를, 세금을 그 높이만큼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박탈감,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은 정확한 직감입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여러분이 이길 수 없게 설계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아, 이번 생은 망했구나. 그냥 욜로 하다가 가야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저들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저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남아 평생 소비만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자산 가치가 유지되니까요. 그들의 의도대로 순순히 당해주시겠습니까? 평생 남의 배만 불려주는 톱니바퀴로 살다가 가실 겁니까? 저는 억울해서라도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시스템이 나를 버렸다면 나도 시스템을 이용해 먹어야죠. 성벽문을 안 열어주면 땅굴을 파서라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승리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패배자가 되지 않고 탈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딱 4가지가 필요합니다. 메모장 켜세요. 지금 당장 적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열쇠, 지출의 지혈입니다. 뻔한 소리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아직도 줄줄 새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절약은 단순히 커피 안 마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멍청 비용을 끊으라는 겁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타는 할부낀 중형차. 당장 파세요. 대중교통 타세요.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브랜드 옷 사지 마세요. 네. 습관적으로 나가는 OTT 구독료, 배달비, 택시비. 이거 다 합치면 한 달에 최소 30만 원, 50만 원 나옵니다. 자, 이 돈이 여러분의 종잣돈입니다.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올 투자고 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존심?
그거 밥 안 먹여줍니다. 지금은 납작 엎드려서 총알을 모을 때입니다. 두 번째 열쇠, 파이프라인의 다각화입니다. 월급 300만 원 하나만 믿는 건 외줄타기나 다름없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잘리면 끝이니까요. 퇴근하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볼 시간에 제발 생산적인 일을 하세요. 블로그 글을 쓰든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아니면은 주말에 배달 알바라도 뛰세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월급 외의 수익을 만들어 보는 경험, 그게 중요합니다. 그 10만 원이 나중엔 100만 원, 1000만 원이 되는 마중물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자, 방구석에서 고민만 한다고 돈 안 떨어집니다. 세 번째 열쇠, 가장 중요한 자본의 무기화입니다. 아껴서 모은 돈, 알바로 번 돈, 절대 은행 예금에 썩히지 마세요. 은행 이자 3%?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갑니다. 돈 삭제되는 겁니다. 그 돈으로 생산 수단을 사세요. 가장 쉬운 방법,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사는 겁니다. S&P 500, ETF 역사적으로 증명된 연평균 10%의 수익을 주는 가장 강력한 부의 증식 시스템입니다. 워렌 버핏도 자기 아내한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S&P 500에 넣어라. 개별 주식, 코인, 도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잃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매달 월급날 기계처럼 S&P 500을 사 모으세요. 주가가 떨어지면 세일하네 하고 더 사세요. 이걸 10년만 반복하면 복리의 마법이 여러분을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아니 부자로 끌어올려 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열쇠, 자기 확신입니다. 이 과정 지루하고 힘듭니다. 친구들 해외여행 갈 때 나는 방구석에서 글 써야 하고, 남들 새 차 뽑을 때 나는 지하철 타야 합니다. 주변에서 너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 친구들이 10년 뒤에도 웃을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그때 웃는 건 여러분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가난을 벗어던지는 성장통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더러운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오기를 가지세요. 2026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냥 좋은 얘기네 하고 끄는 사람은 내일도 똑같은 하루를 살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가계부를 쓰고 증권 계좌를 만들고 1만 원이라도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은 10년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오직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에스컬레이터에 가만히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거슬러 올라가 쟁취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사피엔스의 지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